LA에서 7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며 수천 채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LA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LA 기반 민주당 지도부, 특히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LA 산불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약탈하려 한 일당 20명이 붙잡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시아계 매춘 조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서 한인 여성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이번 주 교통 혼잡세 제도에 따른 단속으로 200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3명을 체포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아동 보육시설 확대에 대규모 자본 투입에 나섰습니다. 헬스키친의 푸드트럭 상인이 강도에게 쇠파이프로 잔인하게 구타당해 상인의 이가 부러지고 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LA에서 7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며 수천 채의 건물이 전소된 가운데 이런 대형 참사 속에서도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 중인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한 비판은 사임 촉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7일부터 시작된 LA 산불이 건조하고 바람 부는 기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 속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불바다로 주민들과 소방당국이 사활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 중인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한 비판 물결이 거세지며 사임 촉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이 지난 2021년 테드 크루즈가 칸쿤으로 휴가를 갔던 일을 비판했던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2021년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텍사스 폭설과 정전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던 중 멕시코 칸쿤에서 가족 여행을 즐겨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베스 LA 시장 역시 테드 크루즈 의원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LA 7개 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하며 1000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유명한 LA 부촌으로 초호화 주택이 밀집해 있어 할리우드 배우들의 저택도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존 굿맨, 마일스 텔러의 저택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가족이 사는 말리부 420만 달러짜리 저택과 페리스 힐튼의 저택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LA 소방국은 불길이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크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화재 지역에서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LA 기반 민주당 지도부, 특히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행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산불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LA 민주당 지도부와 캐런 베스 LA 시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우 사라 미셸 갤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재로 대피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도로에서 교통체증과 경찰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 산불로 1000여 개의 건물이 소실되고 약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팰리세이즈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휩쓸며 지난 36시간 동안 17,234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배우 제임스 우즈는 산불을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게빈 뉴섬 주지사와 베스 시장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잘못으로 돌리며 리더들이 화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배우 사라 포스터는 소화전 물 부족, 자라난 초목,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관목 등이 불을 쉽게 키운 원인이라며 LA 시장이 화재가 잦은 지역의 소방국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배우 발렌틴 추마코프스키는 LA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할 물이 부족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높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타아나 강풍의 영향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 산불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약탈하려 한 일당 20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어서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며 사흘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확산하면서 호흡기에 대한 우려로 18만 명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화마와 싸우며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악몽 같은 피해 상황이 지나는 LA에서 산불로 인해 대피한 이재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20명이 체포됐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감독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대피 구역에서 약탈을 하려던 무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거 감독관은 이들은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상대로 약탈을 시도한 무리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루나는 기자회견에서 약탈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순찰과 도로 폐쇄 구역 경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밤과 오늘 아침까지 총 20명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루나 보안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 법적으로 경범죄에 해당된다며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소방국은 사흘째 산불 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은 진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말리부를 포함한 해안가 산불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현재까지 17,200에이커 이상을 태웠으며 이튼 산불은 패서디나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최소 1,600에이커 이상을 태운 것으로 집계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이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의 대규모 단속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BC 뉴스는 트럼프 측 인사들이 이민세관 단속국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며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취임식 당일에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건설업, 요식업, 호텔업 등의 분야가 거론되고 있으며 ICE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ICE가 대규모 단속을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과감한 국경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최대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 집권 시기에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과 함께 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강화 등의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아이작에 맺힌 조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서 한인 여성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잠입 수사를 벌였으며 체포된 한인들은 모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지역 매체인 더 타임스 트리뷴은 합동수사팀이 사우스 에빙턴 타운십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 퀸스파를 급습해 45세 박정 씨와 51세 전현정 씨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성매매 알선, 전 씨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팀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입수해 고객을 가장한 경관의 잠입 수사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수사팀은 전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돼 라카와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60대 중국계 여성과 이 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 60대 한인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H스파라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함정 수사를 벌여 중국계 여성과 한인 여성 황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경찰이 이번 주 교통혼잡세 제도에 따른 단속으로 200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교통혼잡세는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9를 부과하며 시민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뉴욕시경은 맨해튼에서 논란이 된 교통혼잡세 제도를 시행하며 200명에 가까운 운전자가 벌금을 부과받고 3명이 체포되었으며 20대 이상의 차량이 압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화요일부터 60번가 이하의 교통혼잡세 구역에서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 구역은 사실상 맨해튼 전체를 포함합니다. 벌금은 대부분의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부과되었고 불법 수정된 번호판, 등록되지 않은 차량 등도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명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미 수배 중인 인물도 구속되었습니다. 17대의 차량이 압수되었고 교통혼잡세는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낮 시간대 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9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교통혼잡세가 도로 이용을 줄이고 대신 지하철로 몰릴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의 지하철 범죄도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주가 아동보육시설 확대에 나섰습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1억 1천만 달러의 보육 건설 기금을 조성해 새로운 보육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해 보육 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부양 자녀 세액 공제 확대에 이어 아동 보육시설 확대에 나섭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억 1천만 달러의 보육 건설 기금을 조성해 보육 인력 확충을 위한 대체 인력 풀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하게 교실에 투입해 보육 서비스 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아동 보육시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해 직원이 없는 날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보육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해 보육 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보육연합을 구성해 비즈니스 리더, 노동조합, 세금 전문가,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보편적 보육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뉴욕 보육연합이 출범되면 이들은 기존 보육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중산층 가정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나친 보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뉴요커들을 위해 부양 자녀 세액 공제 CTC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4세 미만 CTC를 자녀 1인당 최대 $1,000, 4세에서 16세 CTC는 자녀 1인당 최대 $50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욕주에 거주 중인 3세 이하 영유아의 정신 건강과 신체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인 헬시 스텝스를 확장하기 위해 $2,400만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주 전역에서 35만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주 전역에 최대 50개의 새로운 헬스 스텝스 시설이 문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헬스키친의 푸드트럭 상인이 강도에게 쇠파이프로 잔인하게 구타당해 상인의 이가 부러지고 $3,500를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36세 푸드 카트 상인은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웨스트 49번가와 8번 애비뉴에서
강도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파이프를 비롯한 여러 물체로 때렸습니다. 강도는 그리고 $3,500를 훔쳐 50번가 지하철역 근처로 달아났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럭에서 일한 지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직원은 특히 얼굴 부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화요일 밤 공격이 발생한 현장에서 약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매일 밤 8시나 9시쯤 카트를 닫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이 지하철역의 감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범인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흰색 매츠 야구 모자와 연한색의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거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함에 따라 오늘 연방정부 기관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카터 전 대통령의 공식 국장은 오늘 워싱턴 DC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우정국 등 연방정부 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USPS 배달 역시 하루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 야드에 120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계획안이 커뮤니티 보드에서 부결됐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회의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은 허드슨 야드 일대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일대 주택 가격이 급격히 뛸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개발안에는 80층짜리 고층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게임 시설과 호텔, 오피스 빌딩, 고층 콘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끼는 하일라인 공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새로운 학교 건설, 공공시설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월 29일 설을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들이 일제히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시작합니다. 개인 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비즈니스 계좌의 경우 무료 송금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중국, 글로벌 하나은행으로 송금 시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어서 21일부터는 우리 아메리카와 뉴 밀레니엄 뱅크의 무료 송금 서비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외에 뱅크 오브 호흡은 23일부터 28일, 한미은행에서는 22일부터 28일 설맞이 무료 송금 수수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송금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제일아이스은행은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중국,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1,000 1회 한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자들을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보다 더 쉽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법 개정안을 새 회기 중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2월 비자발적 강제 입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고 이 규정을 주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지하철과 거리 등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정책을 시행했고 실제 시행 첫 해 중증 정신질환 노숙자 100명 가운데 54명이 지하철이나 거리가 아닌 쉘터 등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며 안정적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브로드웨이 위크 동안 뮤지컬과 연극 등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작품 27편에 대해 입장권 2장 구입 시 1장 가격으로 할인해 줍니다. 또 장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좌석의 경우 작품에 따라 장당 $125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도 2장을 1장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오프 브로드웨이 위크가 다음 달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